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교혈약. 예, 요즘 말하면 뭐 탈장인데, 주위에 지금은 뭐 어른도 그러고 애들도 그러고 탈장이 일으키는 사람 많이 있죠.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 음이라고 할 때 요것은 일종의 그 아랫부분 생식기 계통의 어떤 그 부위를 말하는 거죠. 여우가 이렇게 무슨 뭐 굴에서 나다 들어갔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호산기, 호산병 이렇게 하죠. 편유소대 한쪽으로 커지기도 하고 한쪽이 커지고 작고 커지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참 옛날 사람들 이런 표현은 아주 재미있고 현실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뭐 시주산으로 뭐 지주산인가 시주산인가 제가 또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쓰는 약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발음이 이거를 시주로 읽는 건지 지주로 읽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면에서 일부러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에서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처방은 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쓰면 되는 거죠. 저도 모르고 글자 중간에 모르고 그냥 막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좋은 방법은 물론 아니죠. 강의라고 할 때는. 근데 제가 이거 사전에 준비한 게 한 3개월 전에 써놓은 글을 오늘 시간이 나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준비를 못했습니다. 음호상계는 오늘날 말하는 뭐 장, 헤르니아다. 그 증상은 취하지만 그 처방은 취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견제하고 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증상은 취하지만 그 처방은 굳이 저는 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계지가 환기탕, 보증기탕 아주 대표적인 처방들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수술이 워낙 간단하고 그렇게 큰 병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요즘에 한의원에 와서 이런 거를 사전에 미리 어떤 조짐이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이미 이렇게 탈장인 사람들이 한의원에 와서 이렇게 약 먹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주 수술도 굉장히 간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양방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선택하는 거니까. 이것도 다분히 여러분 그냥 기를 위로 올려주는 약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그래도 무난한 약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 묻기를 이제 회충에 관한 거죠. 이거 참, 이것도 현대 우리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됐다고 봅니다. 뭐 개중에는 뭐 있겠지만은, 뭐 중국 같은데 오지에서는 있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뭐 우리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이런 의료 체계라든가 이런 게 거의 선진화돼 있기 때문에. 자, 복통이 있는데 벌레가 있으면은, 회충이 있으면, 복통이 있는데 회충이 있으면, 그러니까 회충으로 인한 복통일 수도 있죠. 금액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런 질문 자체가. 복죽통은 금액이 마땅히 침하거나 현해야 된다. 이것도 근거가 없죠. 왜 마땅히 이를 씁니까?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글 쓰는 데 있어서. 왜 당연히 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복통 가운데 반드시 이런 식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반자 이래야 되는데 홍대하면 반드시 벌레가 있다. 고로 벌레가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홍대하면은 벌레가 있다. 회충이 있는 거다.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옛날 사람들은 정말로 맥만 가지고도 복통이 하면서 복부에 회충이 있는 것도 다 알았다. 그럼 망상이죠. 그런 걸 가지고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기 어려운 것은 옛날 사람도 경험하기 어려웠고 미래의 사람도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현대에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옛날에도 입증할 수가 없었고 미래에도 입증할 수가 없는 게, 물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가설이 입증되어지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건 언젠가는 그 기계라든가 어떠한 그 방법이 새로 고안이 되면은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래서 상한론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게, 이것은 입증 가능한 해석이다. 이거는 정말로 가설로서 가설로 끝난 거다. 이런 거죠.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경학전서 제가 강의하면서, 자, 상고 간신함의 오미의 약성이 어떠한 우리 몸에 작용을 주는 것,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은 정말 탁월한 생각들이죠. 수많은 맛을 5가지의 맛으로 이렇게 압축시킨 것은 대단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어떠한 맛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궁상각지구라든가 모든 그런 것을 분류를 해 놓은 거잖아요. 알기 쉽게 말해서. 이거 회난자에도 보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의 맛이 무궁무진하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알고 보면은 산고 감신함 오미의 맛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명쾌한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왜 목화 토금소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냐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왜 목화 토금소를 또 간신비패신에다가 연결시키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상이나 오행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와 같은 지나친 가설에 의해 가지고 확대 재생산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 한약의 가장 큰 문제죠. 그거는 원래 한약의 원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비판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른 제목을 보세요. 사후예언이라는 말, 아주 유명한 얘기죠. 사후에 예언한 거예요.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마치 사전에 예언한 것처럼 글을 쓰는 방식이에요. 장자에 보면 예언 비슷한 게 있어요. 제나라에 대해서 장자가 제나라. 이거는 이제 장자가 쓴 게 아니라 제나라의 그 역성혁명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원래 제나라는 강시성이었는데, 강시성이죠. 강시성의 제후였는데 전시성으로 바꿔요. 이게 나와요. 저기 장자에 보면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알고 썼느냐. 이게 사후예언 같은 거예요. 성경에도 사후예언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춘추자전이라고 하는 자전의 글에도 서로 이렇게 각 나라 외교관들이 만나가지고 시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 음악을 하면서 시를 해요. 같이.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춘추 시대 때는 딱 시를 내. 자기가 좋아하는 시. 그러면은 시가 음탕한 시를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중에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기록을 해요. 그것을. 그 사람 그랬었는데 나중에 무슨 일을 당했다.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알고 보면 사후예언 같은 거예요. 아니, 그 시를 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그렇게 죽는다는 거, 나쁜 빠졌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그런 식으로 글이 짜여져 있어요. 이것들 중에 사후예언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의학에서 사후예언이라는 게 뭐냐? 복통에 회충이 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있죠. 얼마 전에 북한에서 기순한 분이 총 맞고 어디죠? 인천에 있는 무슨 병원이죠? 거기에서 수술을 해보니까 회충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건 당연히 음식 문제나 문화의 문제에 의해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없다고 저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예를 들어서 그러나 복중통, 맥홍대하면 회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하조시하고 나서 조시변을 보고 나서 이에 위중에 조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과 흡사한 거예요. 어떻게 맥만 보고 배 만져보고 배 복부에 조시가 5개 있다. 이게 상한론에 나오잖아요. 복중에 위중요 조시에 5, 6매다. 이런 글이 나오잖아요. 5, 6매가 있는지 어떻게 알죠? 조시변 같은 거를 보면은 5, 6매가 나와요. 사실을.
이거는 저도 제가 예, 경험합니다. 이런 거는. 예. 사전에 복중에 조시가 5, 6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을 위중에 조시가 있다. 조시가 뭐 5, 6매가 있다. 5, 6매가 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쓰는 거죠. 이게 일종의 사후 예언 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여러분 복통에 하면서 회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겠는가. 예. 여러분 회충 같은 거 지금은 예전 사람은 회충이 막 입으로도 뱉어내고요. 학문으로 막 나오고 그랬다고요. 이게 예. 왜 나올 수 없는 영역은 더 많죠. 예. 그만큼 회충이 그 뭐랄까 사람들한테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한론 조문에서도 조금 보였죠. 예, 거름병에서도 금교율학에서도 상당히 조금 더 그거보다는 발전시킨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충주의병은 그러니까 우충은 회충이죠. 회충이라고 하는 병은 사람들에게 토염, 심통 막 뭔가 이렇게 거품 같은 거를 뱉게 하고 심통을 있게 하고 간혹 가다가 발작 유지한다. 아, 이건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이죠. 예, 발작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발작한다. 왜? 회충이 요동하느냐 요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발작한다는 얘기죠. 예. 독약으로 끝이지 아니하면은 감초 불밀탕으로 치료한다. 아, 이거 아주 진짜 예, 사고방식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 꿀을 바른대요. 예. 약에다가 꿀을 저거 해서 달짝지근하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독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면 참 이런 게 아주 그냥 예, 그 사고방식이 뭐 현대에서는 뭐 쓰기 어렵지만은 아주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자, 토연 심통하고 발작 유시에 독약으로 아주 독한 약으로도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적외통이 아니라 어떠한 그 담적이라든가 열적이라든가 어떤 식적이라든가 그런 통증이 아니라 회충으로 인한 통이기 때문에 등이 끝이지 못한 거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는 옛날 사람이 해석해 놓은 거거든요. 아, 이 말은 정말 예,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랬으면은 독약으로 썼으면은 그러니까 약성이 강하다고 보면 돼요. 독약이라는 건 약성이 강한 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됐다. 아, 이것은 회충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 예. 이와 같은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죠. 예. 참 특이하다. 예, 그러나 제가 봤을 때 특이하다, 이상하다. 이거를 보고 독약, 급제라도 맹렬한 약성으로도 그 병증이 끝이지 않은데 하물며 감초 불밀탕에 있어서랴. 아, 의심이 되죠. 이렇게 약성이 강한 약으로 했는데 아니 꿀을 바른 약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냐 듣기인데 책에서 들은 거죠. 회충은 단맛을 얻으면 움직인대요. 왜냐하면 그 성질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아, 참 옛날 사람들 사고방식 이런 거 보면은 앉아서 궁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이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맛은 사람도 좋아하고 진짜 이런 그 회충이나 동물들도 뭐 좋아한다고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예. 사람도 어떻게 보면 미물이고 동물일 수도 있잖아요. 단맛에 대한 유혹 같은 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분에 거기에다가 호분에 독을 묻혀가지고 벌레를 회충을 죽인다고 하니 그 사실 여부는 비록 알 수가 없으나 그 옛날 글 읽을 때 반드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었겠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쓰고 했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간단한 뭐 약에 의해서 치료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예전에 그 기생충 박사가 기생충을 너무 죽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더래요. 기생충도 물론 이제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반드시 치료를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예,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그쪽에 대한 자세한 지식은 없기 때문에 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해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주위에서 보면은 그것이 돼지고기를 먹어서 완전히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 근데 그 돼지고기 거래하고 그런 분들은 현대에는 굉장히 뭐랄까 방역 조치라든가 고기들이 아주 옛날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해충이 들어갈 개연성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그 해충으로 인해서 정말 발작하니까 그 저기 뭐야 간질이나 그 저기 뭐 중풍처럼 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뇌에 해충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약을 쓰니까 가라앉았어요. 예. 약을 쓰니까 가라앉았어요. 계속해서 쓰니까.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해충이 알이 발견되지 않아서 약을 끊었는데 몇 달 지나가니까 또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복용해야 된다는 그 사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회충은 머리로 올라가 가지고 발작을 일으켰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조리에서 음식에 대한 조리 같은 거는 그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저도 뭐 육회 같은 거 뭐 있으면 자주 먹고 그러는데 뭐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은 누구한테든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걸은 그 마땅히 그 회충을 토해약을 오늘 그 병든 사람을 조용하다가 다시 발작하면서 번jo하면 이것은 장안일세. 토가 그 횡격막으로 위로 들어가서 번jo한 것이다. 잠깐 수유라고 하는 잠깐 그쳤다가 또 발작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으면은 구토감이 있고 또 번jo한 것은 회충이 그 음식을 그 맛이 있겠죠. 음식 맛을 느끼고 기어 나오니 그 사람은 마땅히 스스로 회충을 토한다. 나름대로 이것은 굉장히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그 저기 뭐야 글을 쓴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 상한론에서도 나왔지만 장한 또 우걸, 우걸증, 걸증, 수족 걸랭이 몸이 냉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회충에 의해서도 걸어한 게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우걸자는 몸의 안으로 치료한다. 뭐 제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해석에서 거름병 조문에 이미 이것을 그 변론을 했기 때문에 대략 말하자면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사람이 수족이 골랭하고 번jo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더도 장걸과 그 우걸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걸증, 이것도 걸증도 꼭 장걸이 어떤 건지 모르죠. 걸증만 해도 몇 개의 원인이 있으니까. 식걸이라든가 열걸이라든가 한이 심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그것도. 그래서 후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장걸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증상을 통해서 보면은 음식에 의해 가지고 체하거나 이랬을 때 하면은 수족이 막 갑자기 차지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거를 거름병에다가 이렇게 담아둔 것은 반드시 이 걸 때문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거름병에다가 우거를 갖다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걸증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나 회충이 있다고 해서 정말 누구나 다 걸증이 있느냐? 그건 아니죠. 모르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의 글 쓰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 육경변증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셔야죠. 왜 거름병에다 우거를 왜 거름병에다가 게재를 했냐, 집어넣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충이 뭐 거름병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이것은 편견을 조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편제, 책의 편제에 대해서 미혹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어디 편제에 있다라고 해서 잘못하면은 빠져버리죠. 모는 태양병, 모는 양미병 이런 식으로 하는 것 확대해서 본다면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봤을 때 태양병 같은 경우에서 열이 방광으로 들어가지고 도액승기탕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열이 해가지고. 그럴 때는 방광부병이라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편제의 이름에 의해 가지고서 태양이라고 하는 태양병의 경병과 부병으로 또 나누잖아요, 여러분.
후세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이 있잖아요. 예, 부병, 경병과 부병으로. 이것은 태양 경락상의 병이요. 이것은 방광의 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왜? 태양이라고 하는 명칭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경변증을 뭐 중경이 했는지 왕숙하가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찬차를 했다고 했을 때 왕숙가 분명히 찬차를 했다. 찬차라고 하는 편집했다는 얘기거든요. 편집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분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육경변증의 명칭으로서 분류 방식을 선택한 것은 문제될 거는 어떻게 엄밀하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육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경락에서 나온 거잖아요. 영추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소문과 영추를 빌려다가 상한론을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그것은. 그 당시에는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인식 체계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 동양 철학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누차 말씀을 이 상고주의예요. 옛것을 존중하는 거. 옛것은 성인이 남겨놓은 발자취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거든요. 이것을 수천 년 동안 여기에 어느 누구도 감히 이론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 우상화됐다는 거예요. 아주 난리가 나죠. 황제내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막 이러면 난리가 나죠. 옛날 같았으면 뭐 그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이 잠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태양 경병이니 태양 부병이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오직 나타난 증상만을 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태양 경병이니 부병이니 거름병이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충에 의해서 병이 생겼다고 의심이 되는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거죠. 이것이 왜 거름병하고 관계가 돼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다른 거야. 편지에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된다. 뭐뭐 되지 말라 하는 소리죠. 이건 뭐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죠, 여러분. 이름, 명분에 현혹되지 말라. 오직 사실에 가서 그 명분이 맞는지 아닌지를 중요한 것이지 사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오로지 주어진 옛날 사람이 이렇게 분류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분류가 정말로 옳은지 그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러죠. 지금도 상한론 해서 보면 태양 뭐 경병 부병 이런 게 중국 사람들 써놓은 거 보면 그냥 하품 나와요, 여러분. 솔직히 해서 중국 놈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걔네들도 여러분 곰은 몰라요. 현대의 그 곰은 거의 몰라요. 중국의 극히 일부만 고문을 알 뿐이에요. 참 답답해요, 여러분. 솔직히 해서. 우걸자는 회충으로의 요동을 인하여 혹동하니하나. 장골자는 그 조증이 잠시도 편할 데가 없다. 항상 이렇게 유지한 거죠. 그것을 보고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조문은 위증, 허랭, 장안해가지고 굶주려도 능히 먹지 못하고 먹으면은 회충이 음식 맛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끼고 나온다. 그러니까 근데 회충이 이제 횡격막에 들어와서 상황에 따라서 발작을 하는 거에 따라서 잠잠해지기도 하고 번jo해지기도 하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그친다. 이런 정황을 보고서 판단할 수는 있죠. 근데 열도 그렇거든요. 열이 잠복해 있을 때 또 열이 어떻게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상황마다 차이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현대에 있어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그 뭐랄까 영역이기 때문에 간단한 양약을 쓰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 경우 오묘한으로 치료한다. 오늘로 관점에서 옛날 보면 정말로 환타적인 소설가 같다. 이건 뭐 제 조금 악평한 건데 옛날의 입장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분류 방식에 있어서 이와 같은 표현은 정말로 굉장히 뛰어나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회충의 유동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발작할 수도 있다. 다만 장골 같은 경우는 그것이 항상
그 골증이 지속이 되는 반면에 회충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예, 이런 차이점은 굉장히 뭐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옛날 사람들의 이거의 근거주의라고 예, 보여줍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거, 그 뭐 꿀을 뭐 해고 뭐 한다는 거 유인해 가지고 하는 건 정말로 정말 환타적인 소설 같다. 예, 예, 제 입장입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그냥 재미로 들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임상에 오늘날 거의 사용도 안 되고, 예, 현대 관점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예, 한번 하하 그냥 그랬었구나